성공한 리더와 실패한 리더의 근본적 차이는 뭘까요? 어떤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반면 어떤 기업은 팝업창처럼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이 근원적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항상 고민해 왔었는데요. 제가 찾은 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즈니스가 무슨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한게임? 아니면 무한게임? 이 사고방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 주변의 리더들을 보면 대부분 끊임없이 승리해야 한다, 경쟁자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최고가 되어서도 1등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어서 이긴다는 개념도 없는데 말이죠. 실제로 살면서 얼마나 성공했던, 죽을 때 인생에서 이겼다고 공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리더들은 승리하기 위해, 경쟁자를 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것을 유한게임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유한게임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명확한 규칙과 심판이 존재하죠.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득점을 내면 승리하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승리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강한 회사가 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일 뿐인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블록버스터, 노키아, 코닥, 야후, 토이즈러스와 같은 기업은 유한게임 사고방식을 고수하다가 몰락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DVD 대여 연체료가 주요 수요원인 블록버스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스트리밍을 거부했고 넷플릭스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오만함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강자였던 노키아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기존 방식인 버튼폰, 신비한 OS만을 고수했고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음에도 기존 필름 사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상용화를 지원했죠. 야후 역시 장기 전략 없이 기존 포털 서비스에 광고를 많이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꾀했고 토이즈러스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이익만 생각하며 투자를 미뤘습니다. 이처럼 유한게임 사고방식을 지닌 리더는 직원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비용을 아끼려고만 함으로써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죠. 반면 무한게임 사고방식을 지닌 리더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객이 지갑을 열고 주주가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유한게임 사고방식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무한게임 사고방식은 고객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1958년에 탄생하여 지금까지 4천억 개 이상의 벽돌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덴마크의 블록 장난감 회사 레고가 오랜 세월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기별 재무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더 많은 어린이가 창의적인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장난감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팬층까지 확보했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디지털과의 접목, 영화 및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통해 브랜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애플도 무한게임적 사고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의 목표는 애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애플은 아이팟 다음으로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의 캐시카우 중 하나인 아이팟을 사실상 한물간 기기로 만들었죠.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유한 게임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무한 게임 사고로 비즈니스를 바라본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아이폰, 맥,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애플 TV 등의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AI, AR, VR,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무한 게임 사고방식을 지닌 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국에서 새로운 경영의 구루로서 명성을 쌓고 있는 사이먼 시넥은 무한 게임 사고방식을 지닌 리더는 다음의 3가지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대의명분을 추구합니다. 음악의 민주화를 선언한 다니엘 엘드리치, 전 세계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리더 헤스팅스, 위키페디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미 웨일스. 이들의 공통점은 재무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비전을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뢰하는 팀을 만들고 자신을 발전시킬 선의의 라이벌을 항상 곁에 둡니다. 신뢰하는 팀이란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관계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했으며 잡스가 떠난 후에도 애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편 무한 게임을 추구하는 리더는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로 여깁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관계도 단순한 적대적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자극하며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끈 선의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셋째는 본질 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유연성과 선구자적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본적 유연성이란 조직의 핵심 본질은 유지하되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유명한 스위스 기업 빅토리록스는 20세기 동안 군인과 탐험가, 아웃도어 애호가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 보안이 강화되면서 비행기 내 칼 반입이 금지되었고 그 결과 면세점과 공항에서의 판매가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빅토리록스는 이 갑작스런 사태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기고 대규모 비용 절감을 감행하는 대신 오히려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물론 이런 격변 속에서도 직원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전 총 매출에서 칼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였지만 지금은 35%로 줄었고 대신 시계, 여행 가방, 의류, 향수의 매출은 늘어나 9.11 테러 이전과 비교해 약 2배나 상승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보다 잘나가기 위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마음을 버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한 게임과 같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목표는 승리가 아닌 게임의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유한 게임의 승패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무한 게임 사고를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